혹시 1조 달러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야말로 꿈의 클럽이죠. 맞아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작년에 정말 뜨거웠던 엔비디아까지 전 세계에 딱 9개 기업만 있는 그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의 정점에 올랐다는 증표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또 미래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만 허락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2030년 과연 어떤 새로운 얼굴들이 이 엘리트 클럽의 문을 두드리게 될까? 흥미로운데요. 저희가 오늘 전혀 다른 산업에 속한 4개의 후보를 살펴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이 주식이 오릅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 기업이 1조 달러를 향해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단서를 읽을 수 있을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접근 방식이 아주 좋은데요. 안정적인 금고지기부터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인, 또 위험한 도박의 모든 걸 건 승부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저녁 시간을 지배하는 제왕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플레이어들이 모였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바로 만나보죠. 어쩌면 이 중 가장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회사인데 바로 그 지루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회사 비자입니다. 네, 비자. 사실 비자는 이미 시가총액이 한 6천억 달러에 육박하니까 1조 달러까지 가는 길이 가장 명확해 보이긴 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경기가 안 좋다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던 시기에도 두 자릿수 수익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이거든요. 아니 이건 거의 경제의 중력을 거스르는 수준 아닌가요? 하하, 중력을 거스른다기보다는요. 경제라는 행성 주위를 도는 가장 안정적인 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안정적인 위성이요? 네. 비자의 핵심은 전 세계 디지털 경제의 수도관 역할을 한다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카드를 긁든 온라인으로 뭘 사든 그 데이터와 돈이 흘러가는 그 파이프라인을 비자가 꽉 쥐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물, 즉 돈이 흐를 때마다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활활 타오를 때는 뜨거운 물이 많이 흐르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경제가 좀 식을 때는 뭐 차가운 물이라도 어쨌든 계속 흐르니까 안정적으로 번다 이런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엄청난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성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25년 전망치를 봐도 소비자 지출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에도 BJA 갭 주당 순이익이 14%나 성장할 걸로 예상되잖아요. 14%나요? 네, 이 14%라는 숫자를 한 5년, 6년간 복리로 쌓아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조 달러가 결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뭐 핀테크다, 블록체인이다 해서 새로운 결제 기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신기술들이 비자의 그 강력한 수도관을 대체해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언젠가는 통행세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던져왔던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어땠나요? 오히려 비자는 그 핀테크 기업들을 자기네 네트워크 안으로 다 끌어들였어요.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가 나와도 결국 최종 결제 승인은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레일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건 마치 새로운 고속도로를 아무리 많이 깔아도 최종 목적지로 들어가는 핵심 톨게이트는 바뀌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이게 비자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변동성 속의 안정성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기업을 찾기 어렵죠. 와, 새로운 도전자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으로 만들어버리는군요. 꾸준함의 힘이 정말 무섭네요. 그러죠. 자, 이렇게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돈을 버는 안정성의 상징을 봤다면 다음 회사는 정반대입니다. 경제의 가장 큰 변동성, 바로 유가의 운명이 좌우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변동성을 이겨낼 체력을 기른 거인, 엑손 모빌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전기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ESG가 시대 정신이 된 마당에 석유 회사가 1조 달러 후보라니 좀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1조 달러를 넘으려면 현재 가치에서 2배 이상 뛰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특히 유가가 몇 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시기에도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였다는 점이 전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바로 그 지점이 엑손모빌의 귀환을 알리는 핵심 신호입니다.
과거의 엑손모빌은 유가가 높아야만 큰 돈을 버는 좀 단순하고 덩치 큰 공룡 같았어요. 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정말 혹독한 다이어트랑 근력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생산 비용을 극적으로 낮춰서 이제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도 충분히 흑자를 내고 막대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완성했거든요. 아, 유가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웠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유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수익은 예전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가 하락의 위험은 방어하고 상승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전이요? 바로 AI의 등장입니다. 모두가 AI를 외치지만 그 AI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AI 모델 한번 훈련시키는데 드는 전력이 수백 가구가 몇 달간 쓸 양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막대한 전력 수요를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안타깝게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기존의 화석연료, 특히 천연가스랑 석유가 AI 혁명에 보이지 않는 동력원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와,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였던 엑손모빌이 최첨단 기술인 AI의 심장을 뛰게 할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가장 오래된 산업이 가장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파트너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ESG라는 구조적인 리스크는 남아있지 않나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나쁜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엑선모빌은 4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온 배당 귀족이기도 하거든요. 아, 43년이요? 네, 현재 배당 수익률만 3.4%에 달하죠. 시장이 불안할수록 투자자들은 이런 꾸준한 현금 흐름에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SG라는 이상과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 사이에서 시장은 결국 돈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변화에 성공한 거인의 조용한 귀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엑손모빌이라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그 AI가 실제로 살아 숨쉬는 공간, 즉 디지털 인프라의 모든 것을 건 승부사 이야기를 해보죠.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오라클입니다. 아, 오라클. 작년 9월에 1조 달러 문턱까지 갔다가 AI 투자랑 부채 문제로 순식간에 주가가 40%나 폭락했었죠.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죠.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한순간에 폭발했던 아주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라클의 미래를 두고 투자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말 그대로 고위험 고수익에 베팅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는데도 왜 시장은 여전히 오라클을 1조 달러 후보로 거론하는 걸까요? 그 잠재력의 근거는 대체 뭔가요? 그 답은 자녀 이행 의무, 영어로는 IPO라는 조금은 생소한 회계 용어에 숨어 있습니다. 자료 이행 의무요. 네, 쉽게 말해서 수주 잔고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앞으로 오라클 서비스를 쓰기로 계약하고 아직 내지 않은 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최근 분기에 오라클이 발표한 이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만데요? 무려 5,230억 달러입니다. 네, 5,230억 달러요. 잠깐만요. 지금 오라클 전체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가 채 안 되는데 이미 계약된 금액이 그걸 훌쩍 넘는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수요가 많다는 걸 넘어서요. 시장이 오라클의 AI 베팅에 대해 내린 숨겨진 판결에 가깝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나 단기 투자자들이 오라클의 부채랑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걱정하면서 주식을 팔아치울 때 정작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 전 세계 기업들은 조용히 오라클에 수십 년치 계약금을 선지급하고 있었던 거죠.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겉으로 보이는 주가랑 실제 비즈니스의 흐름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만 쳐다볼 때 오라클이 조용히 미래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었다니? 맞습니다. 오라클은 후발주자로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AI랑 고성능 컴퓨팅이라는 특정 분야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전략을 택했고요. 그리고 그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저 5,230억 달러라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도박은 도박이죠. 지금 당장 막대한 투자를 수익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 분명한 위험 신호잖아요.
이 베팅이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주가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과 같아요. 발사대에서 엄청난 연료를 태울 땐 연기만 자욱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일단 궤도에 진입하고 나면 누구보다 높이 날아올 수 있죠. 만약 앞으로 AI 도입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믿는다면 오라클의 과감한 투자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 중 하나가 될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B2B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베팅이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B2C, 즉 우리 개개인의 마음과 시간을 사로잡는 데 베팅한 회사로 넘어가 보죠. 네, 우리가 TV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제왕, 넷플릭스입니다. 최근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시가총액이 다소 주춤했죠. 네. M&A 시장의 변수가 많아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수가 넷플릭스에게 있으면 좋은 보너스지 없으면 안 될 필수품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넷플릭스는 이미 자체 동력만으로도 1조 달러를 향해 갈 힘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핵심 동력이 뭔가요? 구독자가 많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 구독자 성장,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독보적인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이요? 네, 요금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힘을 말하죠. 아, 계정 공유 단속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네요. 처음엔 다들 이제 넷플릭스 끊는다고 난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 대부분 추가 요금을 내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죠. 바로 그겁니다. 제 주변만 봐도 다들 말로는 불평했지만 결국 아무도 끊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다음 시즌은 봐야 하고 기묘한 이야기 마지막 시즌도 놓칠 수 없으니까요. 하하, 맞아요. 이건 소비자들이 넷플릭스의 콘텐츠에 그만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도 넷플릭스는 거의 필수제에 가까운 지위를 얻은 거죠.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중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네요. 디즈니처럼 수십 년 된 IP가 없어도 뭐 K-팝 데몬헌터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전 세계를 사로잡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그게 바로 넷플릭스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다른 회사들이 기존 영화사 IP에 의존할 때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된 겁니다. 공장이요? 네. 만약 여기에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성공해서 HBO의 그 명품 드라마들까지 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스트리밍 제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1조 달러 여정에 엄청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4개의 기업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이들이 1조 달러를 향해 가는 길은 정말 다다르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비자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 엑손모빌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 오라클의 모든 것을 건 도박, 그리고 넷플릭스의 문화적 지배력까지 이 4가지 다른 경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게 단순히 어떤 주식이 유망한지를 넘어서요. 각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한 트렌드의 단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디지털 결제가 어떻게 우리 경제의 기본 인프라가 되었는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역설이 발생하는지, 또 AI 혁명의 이면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말이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장기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발견됐는데요. 전혀 다른 산업으로 보였던 에너지, 즉 엑손모빌하고 기술, 오라클 분야에서 AI라는 공통된 동력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나는 AI에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른 하나는 AI의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대화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산업들이 지금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거대한 AI라는 힘에 의해 보이지 않게 연결되고 또 재편될까요? 어쩌면 다음 1조 달러 클럽의 멤버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로 그 연결고리를 통해